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중년분들, 특히 여성분들이 나이살, 뱃살이 이렇게 좀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실제로 중년 여성분들이 뱃살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좀 맞는 말인지.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네. 좀 더 나이살이라는 건 네,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통용되는 말이고요. 이게 호르몬 변화로 많이들 중년 여성이 나는 진짜 물밖에 안 마시는데도 뱃살이 나온다. 이런 말씀들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. 그 보통 여성분들 나이 몇 세 정도 됐을 때 그렇게 좀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좀 뱃살이 나온다든가 그렇게 좀 되나요? 호르몬 분비에 대한 이상보다도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30세 여성 이후부터 노화가 많이 시작된다고 해요. 빨리 시작하네요. 네네. 노화가 시작되면서 생기는 증상들은 아무래도 근육 떨어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그러다 보면 전반적인 호르몬을 주관하는 그런 기관들도 조금씩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. 그러면 근육이 줄어들면 호르몬 분비도 좀 적어진다? 직접적인 그런 연관성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연관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근육이 적은 사람일수록 여기 좀 호르몬 분비나 이런 게 좀 왕성하게 안 돼가지고 뱃살이 좀 찔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. 근육이 조금 더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우리 몸을 신진대사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관련 호르몬들을 많이 방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오고 식욕을 증진시키는 그런 호르몬을 좀 더 강하게 많이 배출시킬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은 또 그렇군요. 네. 그러면 결국에는 그 ET 같은 몸이 되는 거는 그 근육이 없는 사람들이 계속 나이가 들면서 그 체형이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. 어느 정도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네, 주변에 좀 그런 분들 많아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자기는 자꾸 배가 나오고 나이가 들면서 ET가 되는데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어렵다. 네, 맞아요. 네. 근데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게 대사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갑상선이라고 하는 모각 구조물 그 부분의 기능들이 저하될 수 있어요.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뭐 유전적인 요소도 있긴 하지만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들도 있을 수 있어요.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내 관리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기능에 대한 초점을 맞춰줄 수 있다. 또 어떤 분들은 복부 비만이 생기면서 갑자기 좀 허리가 막 더 많이 아파졌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도 혹시 있을까요? 복부 비만은 아무래도 골반을 앞으로 내밀게 하는 그런 오리 엉덩이 자세처럼 많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배가 더 내밀어져 보이는 아저씨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. 네, 그렇죠. 확실히 허리에 취약합니다. 네. 골반 전방경사라고도 하는 그런 체형의 변화가 많이 속출을 하기 때문에 그럼 결론적으로 배가 나올수록 허리가 더 아플 수 있다. 훨씬 더 취약하죠. 그러면 무릎은 어떨까요? 무릎 역시도 네. 벗어날 수 없습니다. 네. 무게에 굉장히 민감한 무릎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체중의 부하력이 굉장히 커져요. 걷는 것 자체가 한 다리에 쏠리는 그 체중 부하를 우리가 2배 이상 각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오는데 2배씩이나? 네. 그런데 거기에 체중이 이제 어느 정점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거기서는 정말 못 버팁니다. 연골도 그렇고. 그러면 복부 비만이 생기면 소화가 더 안 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것도 좀 어느 정도 맞는 말인가요? 소화가 충분히 안 될 수 있어요. 복부 지방이 이제 높다는 거는 대사 관련한 것도 떨어지고 아무래도 장과 위에서의 그 기능도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장 지방 많이 하잖아요. 그런 내장 지방 레벨이 굉장히 높은 건데요. 그건 혈압과도 그리고 고지혈증과도 굉장히 연관이 많을 수 있어요. 각종 그 대사 질환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발생하면서 어떤 좀 소화가 더 잘 안 되고 이렇게 좀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. 맞습니다. 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이제 이런 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 복부 비만이 발생하면 또 치매도 걸릴 수 있다는데 이것도 좀 어느 정도 맞는 말인가요? 최근 그런 경향에 따르면 복부 비만이 많으신 분들은 장에 생각보다 유해균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. 그런데 장 같은 경우는 제2의 뇌라고도 불립니다. 네. 이런 장에서 유해균들이 많아지면 좀 끔찍한 얘기인데
장에 구멍이 조금씩 미세하게 뚫릴 수 있어요. 그걸 장 누수 증후군이라고도 하거든요.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빈발하게 일어나면 염증이 돼요. 그럼 미세 염증은 혈관을 타고 결론적으로는 뇌에도 그런 염증성, 혈관성 그런 질환에 계속 축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근데 치매라는 게 여러 유형들이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뇌에 그런 각종 염증이라든지 조금 오염된 혈액들이 축적된 것들로 인해서 더 빨리 퇴행성이 올 수 있다고들 그 세포들이 결국 굉장히 많이 죽어서 생길 수 있는 게 또 하나의 치매의 원인이라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폐신경 결과 경향들이 많이 발표를 하고 있어요. 그 여러분 잘 들으셨죠? 그 대장, 그 소장 이런 위장 기관들이 대부분 제2의 뇌라고 해가지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. 그래서 복부 비만은 굉장히 뇌에도 치명적이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 그 이제 마지막으로 그 좌식 생활이 좀 길으신 그 직장인 분들 있잖아요. 뭐 운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좀 안타깝기도 하고 계속 앉아 있는데 또 식사를 하면서 소화도 안 되고 이게 좀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 그런 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이나 어떤 운동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대부분 자식 생활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굉장히 많이 시간이 없어요. 그 시간이라는 게 활동량에 대한 시간이 없는 거죠.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, 고강도, 고효율의 그 운동을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. 보통 음식을 먹은 후에는 혈당이 오르게 돼요. 혈당이 빠른 시간 안에 높이 오를수록 대사질환이 높아지고 노화도 빨리 찾아오게 됩니다. 물론 복부지방과 내장지방도 더 쌓이게 만들죠. 이런 혈당 스파이크를 최대한 빨리 낮출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스쿼트입니다. 최근 실험에서 이 스쿼트 최소 30번으로 혈당을 더 빨리 낮출 수 있음을 밝혀냈습니다. 복압을 크게 높이지 않은 범위 내에서 체형도 잡는 이 월 스쿼트로 시간과 효율 같이 잡아보는 것이 어떨까요?